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설득시키는 것 그리고 설득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세일즈 방식을 점검해보자 합니다. 항상 어떤 방식으로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건, 그리고 분석해보는 건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사에 반하는 걸 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죠.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일즈맨은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고객들은 그 세일즈 상품이 좋아서 구매를 합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데 구매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세일즈 과정 중에,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이 한치의 차이, 정말 그 작은 차이로 인하여 그 어떤 과정 중에 고객이 원해서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인해서 내가 구매가 결정됐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때부터 고객들은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의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시키는 게 아닌 설득되는 세일즈를 해야 세일즈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설득을 시키는 것과 설득이 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득시키는 세일즈는 내가 먼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품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우유부단한 고객들과 고민이 많은 고객들에게 이 상품을 구매하면 무조건 좋다, 이 상품을 구매해야 된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세일즈에 대한 방식 자체가 저는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인은 자기의 상품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걱정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우유부단할 때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는 영업 방식은 너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강해서 단순히 밀어붙이는 것과 확신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고객의 의사가 전혀 없이 내가 원해서, 내가 좋다고 느껴서 그 영업사원으로 인해서 상품을 사는 것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세일즈 방식은 당장 클로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추가 계약이라든지 2차 세일즈, 3차 세일즈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정말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어느 시점에 이거 내가 원해서 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구매 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과의 논쟁이나 고객을 힘으로 누르거나 고객과 싸워서 이겨내는 세일즈 방식은 당장의 단기적인 성취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멈춘다는 부분이 정말 극명한 한계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일즈 방식은 조금 지양하면서 고객이 설득이 되는 세일즈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되는 세일즈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 간단한 부분인데, 고객이 원해서 그 효용을 느끼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원해서 구매하게 만드는 것처럼 고객이 생각해야 되는 세일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장점을 나열하고, 그리고 그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이점, 그리고 그 상품을 통해 나아지는 고객의 상황, 그리고 그 상품을 통해 나아질 수 있는 고객의 마음 같은 거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상품을 판매를 하겠죠. 근데 그게 너무 강한 나머지 이전처럼 세일즈를 하려고 하면 이제 고객이 구매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쯤 느낄 수도 있는 반면에, 고객 입장에서 정말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고객으로 하여금 정말 필요를 느끼게끔, 그래서 이 상품은 영업사원이 나한테 제안하긴 했지만 제안한 것일 뿐이고 결국에는 내가 원해서 구매했다, 이 상품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이고 지금 이 상품을 만난 게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도 아닌 내가 원해서 정말 구매했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 그게 든다면 그때부터 고객은 굉장한 만족감을 가질 뿐더러 당연히 계약 철회 같은 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만족을 했기 때문에 2차, 3차 구매 그리고 추가 소개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일즈에 대한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쌓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세일즈 방식을 살펴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세일즈를 시키는 쪽에 더 강화된 영업사원이라서 클로징은 강한 것 같은데 계약 유지라든지 장기적인 여러 가지 부가 창출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걸 살짝 힘을 빼고 조금 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게 느끼게끔 그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한번 내 상담도 복귀해보고 스크립트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반면에 내가 고객한테 납득이 되는, 그러니까 설득이 되는 세일즈를 잘 하고 있는데 또 그 중요한 한 방에 밀어붙이는 걸 못해서 클로징률이 떨어진다,
나는 고객을 한번 만들면 이탈하지도 않고 추가 소개가 계속 나오는데 그 딱 고객을 만드는 관점에서 마지막 한 방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한번 클로징을 강하게 하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그 부족한 부분이 서로 상호 보완되면서 아마 세일즈의 성과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일즈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설득을 시키는 거, 설득이 되게끔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뭐든지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한테 맞는 베스트를 찾아가는 게 영업을 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서 내 영업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더 성과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